자, 이번 강의는 자바의 예외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외 처리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예외가 뭘까요? 제가 이 예외에 대한 정의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유명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 교수가 적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미국 그 콜로라도대 프로그래밍 언어 교수 세베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가 적은 책 그 6판에 보면 예외 처리 정의는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은 한번 좀 읽어보고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라는 것은 독특한 사건,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은 프로그램 실행 대중에 어떤 독특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실행 도중에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비정상적이다. 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류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오류라는 용어하고 예외라는 용어는 그냥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류를 처리했다, 예외 처리했다 이렇게 용어를 병행 사용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C 코드 아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C는 예외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C 코드 분석하면 여기 A는 0이고 Y는 5 나누기 0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0으로 나누는 오류가 발생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해서 될까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왜? 프로그램 실행하면 항상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오류가 발생된다. 0으로 나누는 오류.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서 프로그램 작성은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도록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쪽을 봅니다. C는 예외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오류 발생 대비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외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언어에서 예외 처리를 지원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처리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 자바는 예외 처리를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제가 C 코드에서 오류 예외 처리한 것을 오른편에 적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면 Y는 5 나누기 A 이 부분을 실행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실행되기 전에 if 문으로 무엇을 A가 0인지 분석해서 0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쪽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해서 A가 0이면 그냥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풋스트링으로 0으로 나누는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걸 프로그램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알려주면 프로그래머가 이 내용을 보고 내가 프로그램상에서 0으로 나누는 오류가 발생되도록 작성하였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exit 이거는 C에서 프로그램 종료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외 처리에서 언어에 따라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외 처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미리 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산화를 왜 할까요? 전산화는 기업 같은 곳에서 무엇을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왜 작성할까요? 프로그램 작성은 곧 무엇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오류는 왜 발생할까요? 데이터 처리하는 도중에 무엇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류는 곧 무엇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는 뭘까요?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아래 소개하였습니다. 캐릭터 A는 A, 캐릭터 포인트 P는 코리아, INTB는 100, 그리고 WC는 3.14 이런 게 뭘까요? 이게 데이터죠. 다시 말하면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중에 무엇이 발생되느냐? 오류,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언어에서 예외 처리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아래쪽을 봅니다. 어쨌든 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 C는 예외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누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예외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그러면 C++은 어떻게 될까요? C++은 예외 처리를 지원하는데 조금만 지원합니다. 초창기 C++은 예외 처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C++은 예외 처리를 조금 지원하는데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는 어떻게 될까요? 예외 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합니다. 해서 C++ 코드를 보면 예외 처리한 것을 잘 볼 수 없는데 자바 코드를 보면 예외 처리를 한 코드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에서 예외 처리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자바는 예외 처리를 엄청 지원하는데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자바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바는 예외 처리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예외 처리 클래스는 뭘까요?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바는 클래스 구조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예외 처리 지원하는 예외 클래스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암기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예외 처리 클래스 암기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서는 오른쪽에 소개하였습니다. 자바의 예외 처리 클래스라고 해서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Arithmetic Exception, 두 번째는 Negative Array Size Exception, 세 번째는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가 길죠? 영어만 조금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준비하면 이 정도 영어는 다 할 것이고 암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예외 처리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입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이 arithmetic exception은 수식에서 0으로 나누는 오류 처리. 앞에서 C 코드 할 때 보았죠. 그걸 자바에서는 무엇으로? 이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자바에서 지원하는 예외 처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네거티브 어레이 사이즈. 이건 읽어보면 배열 크기 음수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인덱스 R로 뭐 쭉 되어 있는 게 인덱스니까 어떤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처리 클래스일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C 코드 또는 자바 코드 등에서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원시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 처리, 다시 말하면 제어 흐름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살펴봅니다. 앞에서 C는 예외 처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예외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그런데 이 C++하고 자바는 예외 처리를 지원합니다. 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지 않고 언어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해서 제가 이 C++하고 자바 코드로 비교 분석합니다. 먼저 C++. C++은 이 자바 강의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할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C++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C++의 예외 처리 부분만 살펴봅니다. 자, 먼저 C++에서 코드 분석하면 int a는 1, y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try 블록이 뭘까요? 예, 다시 말하면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어디에? 바로 이 try 블록 안에 넣는 것이죠. 분석해 볼까요? 자, a는 1인데 여기서 a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 a가 0이면 through a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고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y는 5 나누기 a 하면 a가 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0으로 나누는 오류 예외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서 발생되지 않게 미리 위에서 뭐로 A 값을 판단해서 예외 오류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 through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 through는 뭘까요? 던진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어디로 갈까요? 멀리 가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through 용도는 뭘까요? 뭔가가 다른 곳으로 간다. 프로그램에서는 제어 이동이 다른 곳으로 점프해 간다는 것이죠. 핵심은 원시 코드에서 이런 through
명령을 만났을 때 과연 제어 이동이 어디로 점프해 가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프해 가는 곳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래쪽에 이 캐치 블럭 3개 중에 어느 한 곳으로 점프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예 처리에서 제어 이동이 점프되는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스루 명령이 나타났을 때 제어 이동은 어디로? 캐치 블럭 중에 어느 하나로 가는데 그러면 캐치 블럭이 여기 3개가 있는데 과연 어디로 점프해 가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할까요? 아마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였다면 감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산에서 데이터 처리는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 무엇이 발생될 수 있다.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류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 A라는 변수, A가 가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미리 A를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A의 데이터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INTA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해서 캐치 블럭을 찾아갑니다. 자, 첫 번째 캐치 블럭은 캐릭터 E이고, 두 번째는 INTE이고, 세 번째는 EE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수루에서 던지는 객체 INT라는 자료형이죠. 해서 이 세 개의 캐치 블럭 중에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INTE가 있는 이 캐치 블럭으로 제어 이동이 된다. 감 잡았습니까? 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은 다른 캐치 블록이 실행되면 안 되겠죠. 바로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 이 부분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하면은 C++에서 출력문은 console out, cout 명령을 사용합니다. 해서 주어진 C++ 코드의 최종 실행 결과는 바로 이 캐치 블록 두 번째 있는 곳으로 가서 정수형 오류를 출력하고 마지막 프로그램 종료가 출력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 C++ 코드를 자바 코드로 가져왔습니다. 최대한 C++ 코드하고 자바 코드는 조금 다르겠죠. 비슷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똑같이 여기 트라이 블록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이렇게 적고,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y는 5 나누기 a 했으니까 여기서 무엇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0으로 나누는 오류가 발생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은. 그러면 역시 어디 캐치 블록 3개 있는데 이 캐치 블록 3개 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하나가 실행될 가능성인데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C++하고 자바에서 예 처리하는 데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치 블록 안에 적는 자료형입니다. C++에서는 이 캐치 블록 안에 자료형 읽어볼까요? 캐릭터 E, INTE, 그 다음에 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료형 종류에서 기본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자료형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구분하면은 기본형하고 구조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바를 보겠습니다. 자바는 앞에서 이야기한 여기 arithmetic exception 복잡한 걸 적어 두었습니다. 자바에서 이 클래스는 구조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 처리에서 C++은 캐치 블럭에 이렇게 기본형을 기술할 수 있다. 물론 구조형도 기술할 수 있습니다. C++에는. 그런데 자바는 어떻게 되느냐? 캐치 블럭에 절대로 기본형은 기술할 수 없고 구조형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자바는 예 처리 클래스를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다른 거 적을 필요 없이 자바에서 지원하는 예 처리 클래스를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바는 캐치 블럭에 기본형은 적을 수 없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 0으로 나눈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캐치 블럭 3개 중에 어느 하나가 실행되도록 점프해 가는데 어디로 점프해 갈까?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자바에서 0으로 나누는 오류 처리는 어떤 클래스가 여기 첫 번째죠. arithmetic exception 클래스가 0으로 나누는 오류 처리하는 클래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당연하게 이 캐치 블록으로 점프해 가겠죠. 아래쪽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캐치 블록은 네거티브 어레이 사이즈 이거는 배열 크기 음수, 세 번째는 인덱스 arrow bound 이거는
인덱스를 잘못 기술했을 때 처리하는 A 클래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 코드 실행은 바로 이 첫 번째 캐치 블록으로 점프, 제어가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파이널리 블록은 무조건 실행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 파이널리 블록으로 제어가 이동되고 무조건 실행, 출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프로그램 종료. 여기서 프로그램 종료가 실행되는데 여기 V 값을 옆에 출력해야 하는데 왜 100이 출력되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캐치 블록이 실행되면서 이 V 값을 무엇으로 100으로 대입하였습니다. 해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C++ 하고 자바의 예처리 구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하나 설명할 것인데 이 코드를 유심히 본 사람은 이해하고 질문할 내용입니다. 현장 강의를 한다면 자, 이 C++하고 자바 코드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인데 무엇일까요? 바로 C++은 그 0으로 나누면 5로 그거 처리하기 전에 if문이 있었죠. 여기 if a가 0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rough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여기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바는 없는데 어떻게 제어 이동이 캐치 블록으로 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원래 이 C++도 옛날에는 이 if 0 이게 없어도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이 없어도 자바처럼 0으로 나눈 오류가 발생되면 캐치 블록 어느 하나로 점프해 갔습니다. 물론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강의 제작하면서 과거처럼 이 C++ 코드를 적어서 해보니까 실행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부 C++를 하죠. 우리는 이 대부 C++에서는 이렇게 A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f A가 0이냐 through A 이게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 코드가 초기에는 A 처리를 지원하지 않았고 그 버전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약간씩 변해간 것이죠.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C++에는 캐치 블록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through 이런 명령어가 있고 자바는 어떻게 through라는 명령어 없이도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처리해서 오류가 발생되면 캐치 블록 중에 어느 하나가 실행되도록 해두었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 예처리 구문을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왼쪽으로 봅니다. 이 try 블록 안에 무엇을 예가 발생될 수 있는 문장을 기술하고 그리고 이 캐치 블록은 여러 개 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파이널리 블록이 올 수 있는데 이 파이널리 블록은 무조건 실행되는 곳으로 생략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좌측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처리를 하지 않을 것 되면 기술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옵니다. 이 예 처리를 하면은 원식 코드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예 처리를 하면 원식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try, 캐치 파이널리 블록이 들어가니까 당연하게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예 처리 구문에 맞게끔 오른쪽 예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이 try 블록에 여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코드를 이 영역에 기술하는데 먼저 분석하면은 그 배열 크기를 -100 음수로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되겠죠. 그리고 B는 0인데 C는 A 나누고 B 했으니까 0으로 나눈 오류. 그래서 이 안에서 오류가 몇 개 발생될 수 있을까요? 2개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 오류 처리에서 2개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연하게 먼저 오류가 발생되는 것부터 어떻게 할까요? 처리할 것입니다. 해서 캐치 블록 여기 2개 적어 두는데 먼저 배열 크기 음수는 arithmetic exception이 아니고 negative array size exception이겠죠. 해서 배열 크기 음수로 지정되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저 이동은 어디로? 바로 이 두 번째 캐치 블록으로 이동되어서 배열 크기 음수 오류 이 부분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이 파이널리 블록은 무조건 예의 발생과 상관없이 실행되는 블록이니까 이 부분이 출력되고, 그 다음은 이 트라이 블록하고 무관한 명령어가 실행되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종료되겠죠. 오류가 발생되지만. 자, 여기까지가 자바 예의 처리 구문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바 예의 처리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설명할 스루문 기능입니다. 자, 먼저 이 자바 예의 처리에서 이 스루문 기능을 모르면은 자바 예의 처리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답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바 스루문 설명합니다. 이 스루는 던진다. 우리가 예의 객체를 던진다라고 한다. 던지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해서 스루문을 만나면은 제어 흐름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것이죠. 해서 이 스루문은 분기문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분기되니까 어디로 분기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바로 이 캐치 블록 중에 어느 한 곳으로 분기가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또 하나 정리할 것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캐치 블록은 언제 수행되었습니까?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캐치 블록 중에 어느 하나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스루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캐치 블록 중에 어느 하나가 실행된다. 이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또 아래쪽을 봅니다. 이 캐치 블록이 실행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바로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 이 경우는 오류가 발생되었지만 어디로 분기되느냐 명시적으로 원식 코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서 어디로 분기한다. 연관된 데이터형 쪽으로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스루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루문에서 던지는 객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객체가 있는 곳으로 점프해 간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이 좌측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좌측 코드 같은 예의 처리 구문이 출제되어서 결과를 물을 때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루문 기능 안다 하고 분석합니다. 먼저 좌측 코드를 봅니다. intx는 0, x 값을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루문, 트라이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은 x는 x 플러스 1, 그러니까 x가 하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if문, 조건문에서 x는 100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드디어 무엇을 만났습니까? 스루 만났습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루문은 바로 캐치 블록 중에 어느 하나가 실행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쪽 캐치 블록을 볼까요?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점프해 갈까요? 그거는 바로 이 스루문에서 던지는 객체가 있는 곳으로 점프해 갑니다. 그럼 스루는 어떤 객체를 던질까요? new test라는 객체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자바에서 객체 생성은 연산자 new로 하고, 여기서 new라는 연산자가 어떤 객체, 테스트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해서 캐치 블록의 테스트 객체가 있는 곳으로 점프해 갈 것입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캐치 블록에서 바로 이 테스트 객체가 있는 곳은 첫 번째 캐치 블록이죠. 해서 점프는 바로 이 첫 번째 캐치 블록으로 가서 무엇이 x는 x 플러스 3이 실행되어서 x 값은 1에서 4로 증가되고, 그리고 두 번째 캐치 블록은 당연하게 실행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파이널리 블록은 무조건 실행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이동돼서 x 값은 다시 5가 증가되어서 9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린터 출력은 무엇이 x 값 9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자, 이 자바 외의 처리에서 제어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자, 이번 강의는 자바의 예의 처리였습니다.